지난 겨울 그 섬으로 갔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있는 여객선을 타고 진도 팽목항을 출발해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맹골 군도 중 하나인 죽도입니다. 소문은 익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살이 거칠어 울부짖는 맹수 같다 했죠. 겨울에 찾아간 죽도는 그 사나운 물살 앞에서 온몸을 다 드러낸 듯 앙상해 보였습니다. 겨울이면 거주하는 주민들조차도 섬을 비워 더욱 외롭다는 섬. 육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아주 멀고 몹시 거친 바다 저 너머의 땅이 죽도입니다. 풍랑에 발이 묶였던 여객선이 며칠 만에 섬으로 들어옵니다. 한겨울 이 작은 섬에 웬 손님이 이리 많나 했더니 모두 이 섬 주민들이랍니다. 이 녀석은 아예 집까지 달고 이사를 했네요. 먹고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할봉이 얼른가 밀으십니다. 그러니까 죽도 사람들은 대부분 두 집 살림을 한답니다. 목포나 여수의 집 한 채, 그리고 이곳 죽도에 또 한 채의 집이 있는 것이죠. 손 모양 그대로 빗물이 얼었던 모양입니다. 물어 없다게요 여기는. 물어 없듯이 가지고 물에서 많이 이러시겠죠. 육지에 어떤 집이 있건 죽도 사람들의 본가는 물도 안 나오는 이곳 집입니다. 설거지. 물은 생수 사다 묻고 물이 없었게. 올 여름에 아주 징한 꼴 봤어요. 비 안 올게. 옛날에 목포바에 가려면 하룻밤 자고 할인 낙 가갖고 밤에 들어간다게 너로 물이 이렇게 두요. 물 타고 올라가고 물 쓰면 또 어디가 정박에 물 두면이가 또 올라가. 고생이지. 갈면 멀매하면 터이고 굶고 여기서 뭐 밥에서 식은밥 한 덩어리씩 싸고 감수로 먹고 불안하면 굶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가던 육지, 저 바다 너머에 이젠 머물 수 있는 집도 장만해 두었건만 죽도 사람들은 때만 되면 기어이 섬으로 되돌아옵니다. 저 물어봐. 아! 일어나세요. 아직 안 내렸어. 일어나세요. 일급이 좋답니다. 일어나세요. 죽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집은 모두 15가구. 그중 약속한 날짜에 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김을 맬 수 있습니다. 보통 농지의 잡초를 제거하는 걸 김 맨다 하는데 척박한 섬에서 김을 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 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요 바위. 바위. 이 절벽 밑으로요? 절벽 밑으로 물 있는 데가. 여길 내려갈 수가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다 내려갈게 들어가서 뜯어. 저걸 지내줘. 띠랑 저거. 죽도에서 김을 맨다는 건 바위에 붙은 돌김을 뜯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길 어떻게 내려갈까요?
차마 내려다볼 용기가 안 나는 저 깎아지른 바위 절벽. 그 아래에 있는 갯바위에서 돌김은 자랍니다. 평평하게 난 길도 없고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나무도 없이 오직 바위로만 된 절벽. 그 아래에 죽도 사람들의 텃밭, 갱번이 있습니다. 갱번이란 죽도 사람들의 갯바위 밭을 이르는 말입니다. 바닷물이 찼다가 빠지고 나면 그곳에 붙어있던 김이 드러나죠.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줄을 메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맹골 바다가 포자를 뿌렸고 맹골의 거센 파도가 양분을 주었죠. 오직 자연이 키워낸 돌김을 죽도 사람들은 일일이 손으로 뜯어냅니다. 손 실어서 손가락 깨져버렸어. 손 실어. 다른 데는 양식해 갖고 줄여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연으로 이렇게 줄여 갖고 겨울찜은 맛있어. 돌김을 채취할 수 있는 날은 설 되기 전 단 며칠뿐입니다. 옛날에 이거 갖고 식량 팔아먹고 여기는 농사가 없을게. 이거 돼서 봄에면 이거 매갖고 곡석 한 마스 팔아다 먹고 그러고 살았지. 고생 눈물 고생 많이 했어. 맹골 바다가 거세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해마다 파도는 세차게 쳤고 죽도의 돌김은 그 세찬 파도가 넘나드는 곳에서만 자랐죠. 겨울이면 돌김을 뜯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죽도. 그래서 죽도에선 사람도 바위에 붙어 삽니다. 섬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아, 그것도 사람이 물 정도. 맹골 바다가 키워낸 선물이 밥상에 오릅니다. 지금은 그 노그라 해야 맛있대. 기름국, 김국이요? 지금국을 이렇게 청국장이나 된장이나 그래갖고 먹는 거야. 1년의 반은 무태 나가 살고 있는데 섬에만 돌아오면 예전 살던 모습 그대로 살게 됩니다. 딱 끓으면 돼. 맞아, 육지선은 첩보지. 우리는 서고 시골이라 촌이라 이렇게 해서 먹지. 이 밑에 포래 뜯고 가시를 긁고 개껏에다 먹고 밭에다 뭐 제전하면 냉장고가 있어 멋있어. 시어 빠진 거 먹고 그러고 살았지 옛날에. 세찬 바람 앞에 살았다고 따뜻한 기억 한 줌이 없겠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팠어도 가족이 모두 한 집에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소금 쳤냐? 가만 있어. 그 시절 배고픔을 덜기 위해 먹던 김 부침개는 이젠 별미가 됐습니다. 이것에다 밀가루 해갖고 쪄서 먹었어. 홍합도 많이 먹었죠. 논이 없는 섬이라 곡식이 귀했습니다. 그래도 갯가에만 가면 골치는 않았죠. 설탕만 집어넣었다. 만났어. 배말이라 불리는 삿갓 조개도 무쳐봅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의 음식이 섬에만 오면 밥상에 오릅니다. 아 이게 김이요? 김이요? 작은 섬에서 태어나 그 섬에서 살다 보니 옆집 사람도 일가고 뒷집 사람도 친척입니다.
오랜만에 날이 화창합니다. 이 좋은 햇볕 꼭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절벽을 내려가 뜯어온 자연산 돌김을 한 장씩 발로 떠냅니다. 시집을 오기 전부터 김을 떴다니 그 경력만도 60여 년. 기술은 익어 장인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몸은 늙어 젖은 김발 몇 장에도 허리가 휩니다. 맹골 바다가 키운 돌김을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발을 뜨고 오직 죽도의 햇볕과 바닷바람으로 말립니다. 바삭하게 김이 마르면 죽도의 겨울일은 끝이 납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다른 계절이 왔습니다. 제법 후텁지근해진 바람이 뭉게구름을 부르는 6월. 무섭던 죽도의 바다도 아름다운 옥빛으로 변합니다. 여름은 맹골군도 사람들이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물살이 세고 바위가 온통 드러나 있는 맹골수역. 이 척박한 조건은 다른 바다에서 보기 어려운 좋은 품질의 해초들을 키워내죠. 이때면 죽도 주민들은 모두 섬으로 돌아옵니다. 죽도에 친가가 있는 사람도 죽도에 외가가 있는 사람도 이 시기에 섬으로 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이삿짐 센터 같아요. 미역 전쟁 하려고 다 사고 온 거요. 미역 전쟁이요? 먹고 살라고. 떡이야. 미역 전쟁. 그러니까 이 짐들은 앞으로 벌어질 그 특별한 전쟁을 대비한 생활 필수품들입니다. 온 동네가 북적이는데 김종단 할머니는 홀로 식사를 하셨나 봅니다. 우리 집만 봐. 안 오가지 안성 갔어. 큰가야. 좀 속상하셔서. 속상해. 안 하면 안 올게. 우리 말씀이는 26이요. 26이요? 응. 혼지고. 내일 온다고 전화는 왔어요? 어? 내일 온다고 전화는 왔어요? 내가 전화 온 거지. 내가 막 너무 다 하고 안 올게. 애 같은 게 죽겠다 이 새끼야 라고 했어. 그랬는데 온다고는 하는데 그 야야 온가 보다. 해마다 미역철이면 와주었던 아들이 6년 전 하늘로 갔습니다. 너무 사방에 다 오고 아무도 안 올게 막 가슴이 막 커져버려 약간은 막. 얼굴째 밤에 꿈에 아들이 얘가 안겨갖고 있더라고. 이렇게 꿈이더라고. 얘가 안겨서 미역 비러 간다고. 헐망 나서 어디가 있냐고 물어. 깨닫게 꿈이더라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을 어머니는 꿈에서나마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맹골 수역의 사나운 파도를 깨우는 세찬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미역밭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개가 짙은 날도 위험하죠. 최상의 미역이 나는 건 수온이 오르기 전 단 며칠. 그 기간 동안 바람이 잔잔해야 미역을 벨 수 있습니다. 며칠 뒤 김종단 할머니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손지가 백성 탔다기. 내 아들 깨주 5시 40분에 깨줬어. 준비해라. 치약은 있으니까 치손 담아라. 비누도 여기 많이 있다. 백선비가 모자라면 내가 백선비 갖고 나갈게. 기분 좋으시겠네요. 이제 손 좋으니까. 선지가 온다. 마을에서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미역 채취를 금지했습니다. 파도가 워낙 거센 탓입니다. 할머니는 밥 먹었어? 같이 먹어. 그러니 손자가 오지 않는다면 이 집에서는 아무도 미역밭에 가질 못합니다. 할머니 집 많지. 오매불망 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작년에 보내려 했는데 깜빡하고 겨울 거야 겨울 거. 오늘 겨울 거? 응 겨울 거야. 추울 때. 알았다. 봐봐. 한마 추울 때 입으란 거 봐. 손지. 이 손지 이쁘게 생겼지? 날라다녔어요. 나는 막 평소에 차고 이 댕기는 사람이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늙어버려서 기라래. 막 한 손에 막 망 2개 잡고 날라다녔죠. 한 손에요? 홍길동이었어요. 목표보다 시원하구만. 손자 덕분에 미역 한 망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날입니다. 사납게 불던 바람은 자고 안개는 한결 옅어졌습니다. 미역 전쟁 시작하기 안성맞춤인 날이죠. 배를 타고 섬의 뒤편 절벽바위로 갑니다. 죽도에 있는 15집, 각 집마다 1명 아니면 2명이 미역을 베러 나왔습니다. 여기 미역 있어. 지금 많다니까 미역. 나는 얼른 내려서. 물이 빠지고 갯바위가 드러난 곳마다 사람들이 내립니다. 물이 차면 바다가 되고 물이 빠지면 갯바위가 되는 곳. 봄과 여름 내 파도에 휩쓸리며 미역이 자라났습니다. 정월에 갯바위를 청소한 것 말고는 사람이 해준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해마다 미역은 무성하게 자랍니다. 미역이 조류가 세니까 미역이 아무래도 찰지고 단단하고 맹골수역 거센 물살 속에서 자란 것이 어디 미역뿐일까요? 죽도에서 나고 죽도에서 자란 맹골군도 사람들. 맹골바다 미역보다 더 악착같이 갯바위에 붙어 사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미역 섬에서 자라 해마다 미역을 베며 살아온 주민들. 웬만한 파도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초심자인 종단 할머니 손자는 미역 모으는 일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는 젊은데 많이 힘들어하시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평생 하셨으니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이걸로 저희들 다 먹이고 키우시고 계신 이게 없었으면
저희도 굶어 죽었을 거예요. 물에 젖은 미역이 천근만근입니다. 26에 잠깐 접어오는 삶의 무게. 이 무게를 할머니는 50년 넘게 견뎌왔을 테죠. 늘 물에 젖어 있던 부모들의 삶. 죽도의 자식들은 기억 속 부모의 삶을 닮아갑니다. 미역밭에 나가지 못한 주민들은 죽도의 선착장에서 미역 들어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해마다 보았던 최고 품질의 미역인데 수확량은 예년만 못하답니다. 조금 더 나. 야, 잘해라. 공동으로 채취해온 미역은 모두 모아 가구수에 맞춰 분배합니다. 공동 작업, 공동 분배가 죽도 미역 수확의 오랜 원칙입니다. 신발 꼬시 올려. 신발 주세요. 가져가세요. 신발 주세요. 그런데 신발은 왜 모으는 걸까요? 이거 신발장 가는 데가 자기 거예요. 신발 가는 데가 자기 거예요. 신발 가는 게요? 예전부터 했던 거예요. 옛날부터 했는 거예요. 죽도만의 오래된 복불복 추천 방식입니다. 저 신발 주인이 저 미역 뭉치를 갖게 되는 거죠. 원래 한 집이 55. 종단 할머니의 손자는 한 묶음하고도 넉넉한 양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미역밭에 간 집은 두 묶음을 받아갑니다. 미역 덕분에 마음이 넉넉해진 날입니다. 먼 서쪽 섬. 여름 해는 길기만 한데 그 긴 해로도 모자라 불을 밝힙니다. 미역 전쟁의 두 번째 전투가 남아 있거든요.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는 한 무세 80만 원인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얼마 갈지 아마 작년보다 수량이 덜 나오니까 더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도 해보는데. 오늘 배워온 미역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미역발에 펴서 널어야 합니다. 귀까지 살려서 잘 말린 돌미역은 최고의 가격을 받습니다. 오늘 그래도 많은 거지 이게. 한 집 먹어도. 이거 밥숟갈 좀 찾게 안 갖고 타갔네. 그래도 이걸 아직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할머니 용돈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오면 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용돈벌이도 못하고 맨날 산으로 나물 뜯고 바다 가서 이것저것 캐 오시고. 맹수처럼 울부짖는 바다. 그 거친 바다 너머엔 죽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바위에 악착같이 붙어서 자식들을 키워낸 섬. 저 먼 죽도에선 오늘도 어머니들이 아슬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풍경에 이끌려 나그네 발길이 머무는 곳 울릉도. 어부의 항구 저동항으로
수십 척의 오징어 배가 촘촘히 들어서면 고즈넉하던 항구는 비릿한 생선 냄새로 가득해집니다. 겨울엔 오징어가 제철이죠. 지금 주유건데 요 작은 배들은 못 나가고 20톤 이상, 15톤 이상 출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뭐 조금 나갔다가 요 적은 배들은 다 들어오고. 10여 년 전만 해도 오징어 생산량이 10,000톤에 달했던 섬. 하지만 매년 어획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거 7만 3천 원 나갔잖아요. 대짜 20미. 비싸요. 7만 3천 원. 많이 안 잡힌가 봐요. 예, 많이 안 잡히고 시상도 안 되고. 그러고 보니 오징어 직판장도 한산한 듯한데요. 어르신, 울릉도 생활은 어떤가요? 다 좋은데 학교가 없고 여기는 마크 육진 유학을 보내야 되니까 학교가 없고 병원이 또 안 좋고. 눈이 많이 내리고 바다 날씨가 변덕스런 겨울엔 여객선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시간 전부터 이렇게 줄 서 있었어요. 주의보 내리면 오지도 가지도 못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며칠 만에 배가 뜨는데 내일 잠깐 배 떴다가 또 목요일까지 또 저기 풍랑주의보일 예정이거든요. 신분증 가지고 두 줄로 오세요.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 육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지 나가시는 거예요? 예. 어디로 가시나요? 대구. 대구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있어요. 아들. 뭐 어머니 모시러 오신 거예요? 예, 다 다니러 왔다가. 아, 다녔다가. 일단 배가 항구를 떠나도 갑자기 파도가 세지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육지 가서 땅을 밟아야 진짜 나왔구나 하는 거죠. 사람들이 떠난 동네를 지키는 건 마을 이장입니다. 여기 많이 비요. 요 앞집에도 비 있고, 보남의 집에도 비 있고, 저쪽 집, 이 밑으로 있는 집이 거의 비어 있어요. 허영한 이장은 사람 발길이 뜸해진 집마다 어디 언 데는 없는지, 문 열린 데는 없는지 꼼꼼히 순찰을 돕니다. 겨울 울릉도에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10중 8구 눈이 옵니다. 2, 3m 쌓이는 건 보통이죠. 울릉도에 첫눈이 왔다 하면 제일 바빠지는 데가 정비소입니다. 스노우 체인 챙기랴, 여분 타이어 챙기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리가 행 없대. 한 10박, 눈 붓는 10박 기간 동안 한 일주일 동안 많이 바빠요. 아, 이틀 동안? 일주일 동안. 눈이 제법 쌓이려나 봅니다. 밤사이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이분들은 울릉소방서 대원들인데요. 등산로에는 어쩐 일일까요? 이 등산로에 구간마다 이거 구급함이라고 있습니다. 구급함이 있는데 그 함에 이제 내용물을 구급 장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아우, 다 알았다, 이거. 비 오고 눈 오고 해놓으니까 알았네. 눈 오는 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를 일, 구급함을 누가 사용한 모양입니다.
중간중간 넘어가면서 6개가 있어요. 예. 예, 그래 이제 바로 우리 앞에 하나 있고 또 넘어가서 양쪽으로 또 2개씩 있고 6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항상 관리를 하고. 울릉도의 중심 성인봉까지는 짧은 코스가 9km, 긴 코스는 12km나 됩니다. 이 길고도 험한 길을 대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오릅니다. 아까 신선으로 말하고 따뜻해요. 그렇죠. 힐링하러 왔는 거죠. 아니, 아니 근데 목걸이 정도잖아요. 그래도 이게 또 맛이잖아요. 이게 겨울마다 아닙니까 이게. 마시고 멋이고. 예. 겨울에 이 정도 돼야지 겨울이라 그러죠. 천천히.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거리 지켜요. 조심하세요. 아이고야. 야, 너 또 장난 아니네. 아, 여기가 지금 눈만 없으면 돼 보이는데 물 내려가는 계곡입니다. 안 보이지만 계곡이에요. 이런 데가 겨울에 정말 위험하거든요.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 키 이상 눈이 살 때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런 데가. 모든 길을 지워내고 산과 들을 하나로 이어버린 눈. 겨울이 오면 하얗게 얼굴을 바꾸는 울릉도는 쉽게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겨울 왕국입니다. 울릉도의 소방대원들은 식사를 스스로 챙깁니다. 식당하고 이렇게 대놓을 수가 없으니까 인원도 적고 그냥 매일 배워가고 이런 게 됩니다 같이. 이거 울릉도 오징어인가? 그렇지. 근데 맛은 아주 이쁩니다. 네, 맛있게 모입시다. 근무조, 교대조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진짜 잘 먹는데 맛있네. 아, 국을 한 그릇 안에 구워 오징어 국이 참 맛있네. 진짜 오징어 국 끓이고 반찬 만드는 데는 울릉도에서 우리 식당에서 최고입니다. 상이 제법 푸짐하죠? 근처에 사는 주민이 돼지고기 한 그릇을 넣어주었답니다. 도매부추거든. 항명은 도매부추인데 보통은 라면이 최고죠. 손 씻고 이제 물 끓이니까 라면을 제일 많이 먹는다고 봐야죠. 뭐 가자고 다 떨어져서 하니까 반찬도 그렇고 해가지고 라면을 많이 먹습니다. 포항 성모병원 중환자실 분배기로 중환자 수용 불가합니다. 육지 소방센터에서 관내 병원 상황을 계속 알려줍니다. 언제나 현장 대기 상태인 거죠. 이거 마음 놓고 이게 이 쌈 못 사 먹겠네. 그래도 거기가 양호합니다. 그래도 밥수하는 출동하는 것도 허다한데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겨울의 적막과 불안을 피해 누군가는 섬을 떠나지만 또 누군가는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 해안선 대부분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화산섬 울릉도는 다양한 수중생물의 둥지기도 합니다. 이야, 이거 동질이 있다. 바닷물이 두고 간 해산물을 걷기 위해 허영한 씨는 주로 바위 틈 깊은 데로 손을 넣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됐어요. 전복 맛이 난다고. 맛이 삶아갖고 밥에 먹으면 맛이. 물이 들락날락하고 사람 손이 잘 안 닿는 곳.
그런 데에 붙은 따개비가 알이 굵습니다. 이긴 되는데. 그래서 바위 틈을 정신없이 비집고 다니다 보면 나중엔 온몸이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아프답니다. 오늘 딴 것 중에 제일 크다. 이게 1kg에 2만 원씩 하거든. 2만 원, 뭐 2만 5천 원 이래 하니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잔잔한 것도 다 따가 간다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골라가면서 따먹었는데. 외지인이 울릉도에 정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항에서 태어나 살다가 울릉도로 들어온 이순남 씨. 이장 부부에게 울릉도에서 사는 법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순남 씨는 울릉도 와서 생계를 위해 민박집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솜씨는 그만입니다. 밥물을 이것만 보여. 다른 거 안 하고. 이 삶은 눈물을 보여. 밥할 때. 따개비를 한가득 삶아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활용하면 언제나 인기 만점이랍니다. 야, 너무 많다. 맛도 없다. 맛있나? 달래도 맛있다. 달래도 나 낫지. 겨울을 나기 위해 육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 동네도 몇 가구 안 남아 있는데요. 사람이 귀할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건 밥상입니다. 달래 넣으면 되겠다. 그래, 달래는 맛있다. 이 동네는 산이 뭐 산, 바다 뭐 바다, 뭐 하는 게 없니다. 이제 유통기한 지내가 안 이제 돼. 유통기한 지나가 이제 근데 나도 안 되잖아. 집안에 있을 때 다 됐. 각오는 했지만 만만치 않은 울릉도 살입니다. 겁이 많은 아저씨 있죠 이제. 진짜 그 많았다 그래. 이제 많이 변했다. 이제 잘나니. 그 울릉도 사람들 대단투마. 그런데 이자는 처음하고는 내가 처음에 울릉도 접했을 때하고는 지금 좀 다르죠. 나도 이거 따로 봤으니까. 말 잘 따든 뭐해도 나는 저기라도 하고. 그렇게 울릉도 사람이 돼가는 거겠죠. 그래 우리가 하니까 그렇지. 나리분지는 화산섬 울릉도에서 유일한 평지 지형입니다. 평평한 땅에서만 달리는 트랙터가 여기에서 종종 발견되죠. 강물이 나온다니까 그거 좀 신기했죠. 뭐 아무나 다 꼽으면 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고려수 나무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곳은 봄이나 돼야 시작하는 고로쇠 수액 채취를 울릉도에서는 겨울에 합니다. 이 트랙터는 눈밭을 다니기 위해 특별히 개조한 운송수단이죠. 이야 큰일 난다 이거. 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노 저거. 눈이 있을 때는 올라가는데 눈이 녹아보니까 바위 때문에 못 올라가. 그럼 저기 올라가기 좀 힘들겠네요. 아 힘들지. 여기가 지금 난 코스입니다. 여기서 올라. 어쩔 수 없이 두 발로 고로쇠 나무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로쇠 수액입니다. 보통 2리터 비닐봉투를 꽉 채우던 수액이 올해는 반의 반도 안 찼습니다. 처음 꼽아가지고 끝물 보기 물이 얼마나 없어가지고 물이 나오질 않아요.
눈은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요 정도 있어가지고 이게 눈이 많이 오면 이게 파묻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이렇게 꼽아놔야 되는데 이번 겨울에 내린 눈이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제가 한 10년 했는데 올게 처음이에요. 물 한 보세요. 이 천물인데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눈이 적었으니 수액도 적은 거죠. 이거 따라주면서 미끄러워요. 2월부터 3월까지 수액 봉투를 3번은 걷어야 하는데 봉지 하나도 못 채우고 끝나게 생겼습니다. 올해 처음 울릉도에 들어와 수액 채취에 나선 김용주 씨. 마음이 착잡하겠죠. 하마터면 아까운 고로쇠 수액을 쏟을 뻔했습니다. 땀이 절로 납니다. 출렁출렁 하지. 출렁출렁은 하지. 이게 이제 꽉 안 차니까 이 많이 불고 들어오면서 뭐 많이 요동이 치지. 그러니까 더 무게가 쏠렸다가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한숨 돌리고 나니 이제야 숲이 보입니다. 뭐 눈 밟는 소리, 물 출렁이는 소리, 물 받는 소리. 그 고요한 데서 들으니까 속에서 더 달라지죠. 온 마음을 빼앗는 풍경. 그것을 누리다 보면 수액 채취량이 적은 것도 힘을 쏙 빠지게 하는 산행도 별일 아닌 게 됩니다. 들판은 벌써 움찔움찔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어디가 나물이에요? 이게 전어예요. 이게 전어. 이게 전어. 울릉도에 봄 되면 첫 번째 올라오는 게 이게 제일 먼저 올라요. 제일 먼저 올라오는 나물. 잎이 당근도 닮았고 천궁하는 거 천궁 옛날 때 그것도 약초거든요. 뿌리 약초. 천궁하는 것도 닮았고 이 밑뿌리는 약초예요. 약초. 봄맛이 그리운 울릉도 사람들이 겨울산에 올라 뜯어온 나물이 전어였습니다. 미나리과 식물인 전어나물은 눈 속에서도 잘 자라는 봄의 전령사죠. 아 이거 생이 먹어도 괜찮아? 이거요. 얘 생거로도 먹어요. 왜? 궁중은 이랑에 생이로 고기 먹기는 괜찮겠네요. 고기하고 저녁에 먹으면 맛있어요. 괜찮네, 근데. 아 근데 향이 굉장히 진해. 진해요. 다른데 안에 다 모든 나물이 다 울릉도 연한데요. 전어 이거는 향이 굉장히 짙어요. 근데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짙거든요. 집에서 오리고기 두루치기 해물 때요. 이거 이파리는 넣지 말고 줄기만 넣어갖고 고기 다 익혀가 마지막에 넣어갖고 살짝 볶아가 모아봤어. 이거 진짜 맛있다. 몇 분 캐지 않았는데 어느새 한아름입니다. 들어가시다. 예. 가서 뭐한테 빨리 가시다. 여기 많은데 아깝다. 전어는 밀가루 반죽과 버무려 전으로 부치면 좋습니다. 새로운 거는 동생이 부침개 전문대 계십니다. 나는 바깥에 일을 못했고요. 안에 일이 음식하는 걸 좋아했고 언니는 바깥에 풀풀 날아다녔어요. 야, 음식도 잘한다. 음식도 이제 봄을 알리는 첫 나물 맛 한번 봐야겠죠?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면 힘드니까
산으로 술을 많이 드시고 부치게가 막걸리 많이 드셨어요. 배고프니까. 이번엔 나물 무침입니다. 된장과 간장, 약간의 마늘과 깨소금 넣고 대충 버무리기만 해도 기가 막히게 맛있는 전어나물. 딱 좋아. 딱 좋아. 맛있겠다 이거. 원래 이렇게 먹는 거다. 이파리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울릉도는 나물의 천국입니다. 눈이 많이 오지만 수온이 따뜻해 땅이 어는 법이 없죠. 잘 없어요. 너가 여기가 제일 많더라. 국면도 별로 없다. 많지. 날이 뭔지. 근데 뭐. 저 많다대. 태아에. 지금 지금 한 열흘 동안 아이사랑 받아들 거예요. 한 열흘 지나면 끝이지. 응. 이제 억지니까. 또 이제 부지깽이, 맹령이 일어나오면 이거는 또 이제 천대 받아요. 부지깽이, 맹이, 고비 일어나오면 이게 또 천대라. 그때 안 본다 그자. 예, 이건 쳐다보도 안 해요. 앉았는 자리에 저런 나물 없더라. 못 떠드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머지않아 향긋한 봄나물이 쑥쑥 자라면 온 섬에 나물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울릉도는 긴 겨울의 고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